선생님은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하셨는지, 스터디는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는 필수이다, 선택이다, 참고했던 면접 책 같은 것들이 있었는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천쌤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이제 곧 있으면은 1차 합격자 발표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차가 바로 이제 우리 비교과 같은 경우는 100% 면접으로 준비해서 많은 부담감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면접에 조금 더 도움이 될까라는 걸 생각했는데 그냥 제가 했던 방법을 알려주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는 참고로 컷플러스 1.67점으로 1차를 합격한 다음에 면접에서 100점을 맞아서 완전히 뒤집은 케이스인데요. 정말 신기한 게 제 바로 옆에 계신 동기 선생님이 계신데 그 선생님도 컷플러스 2.67점으로 합격한 다음에 면접 100점으로 완전히 뒤집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교과 면접 만점자 2명을 모시고 저까지죠. 그래서 2명을 데리고 좀 인터뷰 형식으로 어떻게 면접을 진행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제 유튜브 영상에 선뜻 나와주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닌데 그래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면접 100점자의 꿀팁을 공유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니까 그래도 흔쾌히 그럼 나오겠다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고등학교에 근무 중인 보건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굉장히 궁금해할 만한 사안인데 컷플러스 몇 점으로 1차를 합격하셨는지. 저는 컷플러스 2.67점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컷플러스 2.67점. 네. 저 같은 경우는 컷플러스 1.67점으로 합격했거든요. 저희 둘 다 완전 1.5배수가 아니면 떨어지는 그런 점수였네요. 근데 면접에서 100점으로? 네, 100점 나오시고 저도 면접에서 100점 나와서 뒤집었네요. 저희 둘 다 이렇게 뒤집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100점 2명을 데리고 어떻게 면접을 준비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공유해 가면서 다른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다. 사실 전 정말 잡을 수 있는 게 100점 많이 없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진짜 주변에서 선생님들 많이 봐도 뭐 99점 몇, 뭐 98점 몇, 97점 몇 이런 식으로 고득점 선생님들 많이 봤는데 제가 이제 100점이라고 얘기하면 저희 학교 주변 선생님들도 100점은 진짜 본 적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우연찮게 바로 제 동기가 저랑 똑같이 100점으로 뒤집어서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면접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시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인데요. 선생님은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전 말씀드릴 게 저는 재수였고요. 재수로 합격을 했고 초수 때도 면접 준비를 진행을 했었어요. 1차 불합이었지만 한 달간 면접을 직접 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것도 되게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차 시험 발표일 기준으로 보통 면접 스터디 인원이 변동이 있잖아요. 그때 발표일 이전에는 가볍게 학교 동기들하고 줌으로만 진행을 했고 발표일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한마음 카페에서 저희 비교과 선생님들 모여가지고 총 4명으로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스터디를. 네네. 그러면 네. 일단은 면접 준비는 스터디를 진행하셨다라는 거죠? 네. 스터디는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는 필수이다, 선택이다? 필수. 스터디는 필수다. 근데 이제 저도 말씀드릴 게 저도 스터디를 했거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1차 시험 때는 스터디를 따로 하지 않았고 2차 시험 때는 스터디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생각에 스터디를 했는데요. 다른 선생님들이랑 만나서 얘기해보고 실제 시험처럼 응해보고 면접해보고 하는 게 굉장히 저는 큰 도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스터디를 어디서 구하셨나요? 저는 일단 대표적인 한마음 카페에서 마음 맞는 지역 선생님들끼리 인근에 있는 독서실 회의실 빌려가지고 주당 3회 만나면서 진행을 했었어요. 한마음 카페에서 네. 이제 여러 선생님들을 구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다른 선생님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게 선생님이 이제 방금 전에 같은 지역이라고 하셨는데 네. 보통 이제 글이 올라오는 거 보면은 선생님들이 고민하시더라고요. 같은 지역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이랑 할지 다른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이랑 할지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과목이 겹치지 않으면 같은 지역 선생님들은 괜찮다고 봐요. 네네. 근데 대신 과목이 겹치는 경우에는 원하는 지역이 달라야 되는. 네, 저도 그렇게 구성을 했었거든요. 저도 이 말씀 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많이 그렇게도 고민을 하시는데 그냥 비교과끼리 이제 만약에 모인다고 하면은 혹시라도 이제 같은 면접 고사실에 들어가거나 하면은 서로 준비했던 내용이 겹칠 수도 있고 이제 이러니까 같은 과목이라면 다른 지역을 추천을 하고 다른 과목이다라면 같은 지역도 괜찮다. 네, 그렇게 방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스터디는 언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시기는
1차 시험이 끝나고 난 직후에 바로 대면 스터디를 구해가지고 네네. 진행을 하는 게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후에 바로 쉬지도 않고. 한 3일은 쉬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일주일 쉬었거든요. 음. 일주일 정도 쉬고 그 스터디를 구했었는데 지금 영상이 올라가는 이제 이 시점은 무조건 스터디를 하고 있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사실 맞아요. 지금 이제 찍는 기준일이 12월 11일인데 12월 28일이 1차 발표 날이니까 지금쯤이면은 스터디를 한창 열심히 하고 있을 때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보시고 스터디를 아직도 안 구했다 하신 분들은 얼른 구하셔야 된다라는 걸 일단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게 선생님은 스터디를 하시면서 참고했던 면접 책 같은 것들이 있었는지. 이 스터디원들이 총 4명이었는데 각자 다 다른 책을 구해왔어요. 그래서 면접 레시피, 마인드, 비상문 이렇게 등등으로 많이 구해왔는데 저는 이것들을 다 준비하면서 평가원에 유독 좀 잘 맞는 거는 비상문 책이 좀 더 유용하다고 생각했어요. 네네. 일단은 이거 저희의 일단 주관적인 의견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선생님은 일단 비상문 책을 먼저 보셨다라고 하셨고 저 같은 경우는 임용고시생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면접 레시피를 봤거든요. 저는 이제 비상문이라는 책을 일단 단 한 번도 구매를 해보지 않았고 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저는 면접 레시피만 보고 공부를 했고 선생님은 비상문을 위주로 보고 공부를 하셨는데 본인만이 맞는 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다 살 필요는 없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여러 권들의 책이 있으면 좀 보시고 여러분들한테 맞는 책을 고르시는 게 저 같은 경우는 면접 레시피로 100점을 맞은 사람이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비상문을 공부했는데 100점을 맞았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맞는 책을 구매를 하시고 그 한 권만이라도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면접 레시피 같은 경우는 예상 질문이라든지 기출 질문들이 나와 있는데 비상문도 혹시 나와 있나요? 저는 비상문은 즉답형이 잘 되어 있어서 제가 유독 즉답형에 좀 어려움을 겪는 타입이었는데 비상문 접하면서 좀 개선되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면접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으신지? 가장 중요한 말이기도 한데 네. 면접은 기세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네네. 저는 이거를 마음에 새기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맞아요. 사실 저도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항상 뭐라고 하냐면 면접은 무조건 자신감이다. 기선제압 딱 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정말. 근데 떨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떨리는 건 정말 어쩔 수 없는데 제가 이제 하나 일화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면접 보려고 대기실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앞에서 계속 두두둑 이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지 했는데 한약 냄새가 이렇게 막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뭔가 했더니 앞에 선생님들께서 긴장을 많이 하셔가지고 다들 청심환을 뜯어서 이렇게 먹는. 근데 사실 저도 그때 청심환 사갔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가지고 저도 이렇게 뜯어서 이제 순서에 맞춰서 먹고 그랬거든요. 선생님 같은 경우도 청심환 드셨는지? 저는 인데놀 처방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양약을 빌리고 네. 저는 이제 한방을 빌리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데놀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사람마다 좀 달라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 2알 처방을 받아서 하나를 전날 미리 먹어봤었거든요. 가끔 어떤 분들은 졸려가지고 시험을 오히려 망친 사례도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개인마다 달라서 그래서 이거는 훈련을 해봐야 된다. 네. 그래서 내가 무조건 이걸 가지고 가면 덜 떨겠지가 아니라 약을 처방을 받았으면 미리 약을 먹고 스터디를 한번 해보든지 청심환을 미리 먹고 스터디를 한번 임해보든지. 그런데 정말 다른 사람들이 피드백을 했을 때 선생님 오늘 되게 떨지 않고 잘하신다라든지 아니면 스스로 느꼈을 때 오늘 좀 잘 되는데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긴장을 덜하면 말이 잘 나와요. 맞아요. 정말. 네. 근데 사실 그걸 먹는다고 해서 긴장이 0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걸 먹어보고 어느 정도의 긴장만 유지하고 들어가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 보건선생님들이 추천해주는 거니까 믿고 한번 처방을 받아보시든지 약국에 가서 저는 가장 비싼 거 달라고 했어요. 청심환 가장 비싼 거 주세요 했더니 10,000원짜리 주시더라고요. 이 한 명짜리인데 근데 저는 효과 두둑히 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제가 이제 맨 처음 시험을 보러 갔을 때는 이제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그때는 이제 인데라를 처방을 받아서 봤었는데 저는 그때 2알을 먹었는데도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청심환을 사서 가보니까 정말 긴장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일단 이것도 본인에게 맞는 게 있을 거다. 그래서 일단 꼭 이렇게 드셔보시고 먼저 연습을 해보셔라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기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기세를 어떻게 면접관들에게 표출을 하거나 내가 지금 많이 긴장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았고 이 면접을 자신감 있게 임한다, 이걸 어떻게 보여주는 방법이 있나요? 일단은 저는 면접장에 들어가자마자 사람을 휘어잡는 그 첫인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인정합니다. 그래서 들어갔을 때 신경 썼던 거는 발음, 발성, 시선 이 3가지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평가원 같은 경우에는 그 답변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결국에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발음을 또박또박 하려고 노력을 했으며, 시선 같은 경우에는 구상형 1번을 만약에 대답을 할 때에는 구상형 1번 대답하겠습니다. 시선 한번 보고 면접관들한테서 시선을 떼지 않았어요. 그 구상형 1번 답변이 끝나기까지. 이건 솔직히 어려움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많이 노력을 하면은 시선을 떼지 않고 한 번에 다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감과 유창성을 보여주기에 크게 어필이 된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답안을 보통 다 외우고 하신 거네요? 답변을? 구상형 1번은 그랬던 것 같아요. 2, 3번보다 1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의 그 첫인상을 딱 보여주기. 1번이 가장 중요하다. 네. 1번에서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첫인상이 결정된다. 맞아.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일단 들어갈 때 똑똑 이렇게 하고 들어간 다음에 인사를 먼저 하잖아요. 저는 그 인사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본인 소개를 먼저 한 다음 자리에 앉는데 그 인사부터 우렁차게. 근데 그렇다고 안녕하십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막 소리를 지르라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말투 톤이라든지 억양, 그러니까 선생님은 뭐 발성 이런 거 얘기하셨었는데 저는 억양이나 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는 이게 어느 정도 톤이 있어야 전달력이 있어요, 사실. 근데 너무 높은 톤은 진지하게 임하지 못한다라고 약간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중저음 톤, 남자 같은 경우는 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몇 번입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제가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톤이 굉장히 높아요. 네. 톤이 굉장히 높은데 조금 낮추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중저음으로 얘기할 때 조금 더 신뢰도가 높아진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을 할 때는 조금 이렇게 막 깨발라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걸 조금 죽이고 내가 정말 진지하게 이 면접을 임하고 있다라고 해서 목소리에 힘을 넣었고 톤이나 억양을 많이 중요시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인사하고 구상형 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깔끔하고 전달력 있게 힘 있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답변적인 측면도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평가원은 사실 정말 비슷해요. 저도 선생님처럼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다 비슷한데 내가 어디에서 점수를 가져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감, 태도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이 눈 마주칠 때 쫄지 않고 쫄지 않고 그냥 진짜 아이 컨택 잘하고 째려보라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막 이렇게 보라는 게 아니에요. 째려본다는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하고 온순하고 임용에 합격하고 싶다라는 간절한 눈빛으로 딱 쳐다보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쳐다보고 목소리 톤도 조금 진중한 톤으로 그 다음에 힘있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이 컨택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게 저는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시책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시책 공부는 혹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시책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가원에 맞는 문제 유형들이 있잖아요. 전형적인 거. 그거를 정말 열심히 했고 다행히도 그렇게 문제가 나와서 무사히 합격을 했었습니다. 시책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았다. 근데 저도 시책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자체 문제 출제 지역에서는 시책 공부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평가원 같은 곳은 어떻게 이게 지역을 정해서 문제를 낼 수가 없잖아요. 평가원 공통 지역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자기 교육청에 있는 주된 교육 정책을 묶여서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책을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그냥 어느 정도 답변만 잘하면 그거는 이제 그 답안에서 깔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체 출제 지역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내가 너희의 교육 정책을 공부를 했다라는 걸 표현을 해주면 더 좋겠죠. 근데 물론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평가원에서도 이렇게 시책 공부를 하면서 예를 들어 기초학력 부진이나 뭐 원격 수업 시에 우리 이 평가원 지역은 어떤 방향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가를 미리 내가 공부를 해서 이걸 녹여서 얘기하면 물론 베스트죠. 베스트지만 그렇게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이제 원만하게 대답 잘 하고 자신감 있게 얘기하면 저희처럼 100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둘은 시책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았다라는 점. 근데 대신 하나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교육감 인사말을 봤어요. 교육감 인사말을 보고 거기에서 교육감이 하나, 뭐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에 대해서는 뭐 이러한 것들을 지원하겠습니다. 뭐 둘, 뭐 원격 교육 시스템을 위해서 우리 교육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해의 교육감이 강조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 정책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강조한 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그 내용을 좀 봤거든요. 교육 정책이 100가지면 저는 교육감이 얘기한 교육 정책 3가지가 있으면 그거는 시책을 봤어요. 여러 개 보기에는 사실 많이 시간도 부족하고 공부량도 굉장히 많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1차보다 2차가 더 스트레스다. 선생님은 뭐가 더 스트레스였는지? 저요?
1차요. 1차. 전 진짜 2차가 많이 스트레스였거든요. 아.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고, 혹시 또 질문을 하나 드리면, 혹시 구조화된 파일이라든지 네. 본인만의 뭐 면접 노트라든지 이런 걸 어, 정리하셨나요? 저는 교직관이 이제 문제마다 약간 달리 설정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런 건 좀 구조화된 파일로 정리를 해서 시험 전날까지도 봤던 것 같아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인 게, 저도 막 교직관, 뭐 학생관, 수업관,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예상 질문을 넣어놓고 답안을 또 넣어놨어요. 그래서 기초학력이 나오면 이런 답을 써야지, 원격 교육이 나오면 이런 답을 써야지 하고, 해서 뭐 기초학력 무슨 내용, 원격 교육 무슨 내용, 뭐 교직관 무슨 내용, 이런 식으로 저만의 파일을 정리를 해놓은 게 저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가져갔죠. 그걸 음. 가져가서 뭐 기초학력 나오면은 이거 얘기하기로 했고, 원격 교육 나오면 이거 얘기하기로 했고,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선생님도 이제 그런 자료가 네. 있으셨다라는 거. 워낙 면접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런 자료들은 본인들이 정리를 하셔서 가져가는 게 저는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제 면접을 시작하실 때 도입이라든지 아니면 마지막에 그냥 이상입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포부하면 가산점이 있느냐, 아니면 혹시 막 포부하셨냐, 이런 거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둘 다 안 했습니다. 일단은 들어가자마자 바로 구상형 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고 시작을 했고, 심지어 저는 시간이 부족한 지경이었어요. 고개를 딱 돌리니까 20초가 남아가지고 후다닥 즉답형을 끝내기 바빴고, 포부 안 했는데도 100점 나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포부를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포부를 했는데, 그 포부 내용을 어디서 따왔냐면 교육감 인사말에서 따왔어요. 그것도 뭐 예를 들어 행복한 무슨 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든지,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무슨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든지, 이런 교육감 포부가 있거든요. 저는 보건이니까 한 명의 학생의 건강도 놓치지 않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녹여서 조금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포부를 했는데 100점이고요. 안 했는데 100점이 나왔어요. 저희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거잖아요. 이거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을 하고 그걸 강하게 밀고 나가셔도 괜찮다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면접을 준비하실 때, 이제 아까 이제 책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책 말고도 혹시 뭐 참고할 만한 자료 같은 것들이 있는지. 저는 그 교육청에서 뿌리는 비전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몇 대 과제 이런 것처럼 네네네. 그거를 시험 전날 부랴부랴 뽑아가가지고 후다닥 봤었는데, 그게 마침 면접날 녹여낼 수 있는 답안이 되어서 그런 것도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면접 처음 준비할 때 이제 책을 읽어도 잘 이해를 못하겠고 너무 막막한데, 유튜브나 EBS 같은 데 보면은 교육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마음챙김 심리학인가? 어떤 그 남성분이 계세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 자신이 스스로 정리한 내용들을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막 설명해주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영상이 있었는데, 설명 되게 잘해주시거든요. 이거 진짜 저는 그분이랑 아무런 관계도 없고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제가 면접 준비할 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정확히 이름이 아직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아래에 댓글에다가 제가 그 선생님의 링크를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 유튜브들도 많이 참고를 했고, 그리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 나와 있는 비전, 목표 이런 것들을 또 참고를 많이 하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결과를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기다리고 계신 선생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지, 면접에 관련해서요. 일단은 본인이 초수여서 면접 분위기를 보러 간 사람도 포함이고, 그리고 1차 뭔가 점수가 떨어질 것 같아서 불안한 사람도 포함인데, 이 시기에 면접 준비는 꼭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면접 준비는 1차 시험과 달리 이 시기밖에 준비를 하지 못하는 거고, 또 이 시기엔 다른 사람들과 대면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도 이용을 해가지고 꼭 대면 스터디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꼭 대면 스터디를 했으면 좋겠고요. 원격 스터디를 사실 제가 하긴 했었었는데 도움이 많이 되긴 해요. 그러나 대면이 그 진짜 실제 현장감에서의 떨림이라고 해야 되나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진짜 면접관들이 사실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군지 모르는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게 디지털 속에서 하는 거랑 실제로 이렇게 대면으로 하는 거랑은 차이가 진짜 저는 어마어마하게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대면 스터디를 하시고, 두 번째는 선생님이 또 말씀하신 것 중에서 떨어질 것 같다, 면접 준비 안 해야지가 아니라 이 시기에만 할 수 있는 공부이고, 또 나중에 또 도전을 하려면 면접 스터디를 해라 라는 걸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면 할 때에
꽤 오랫동안 스터디 원들을 만나면 익숙해져서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실감이 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스터디랑 교차해서 어떤 면접관을 해보거나 그렇게 한번 교차 진행을 해보는 것도 저도 이거 해봤어요. 저는 스터디를 2개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네. 하나는 노량진에서 노량진 스터디를 했었고요. 하나는 강남에서 진행하는 강남 스터디를 했었었는데 제가 이제 둘 다 속해 있었어가지고 문득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다른 선생님들 하는 거 보니까 막 교차해서 하는 선생님들도 계셔서 제가 노량진한테는 강남이랑 섞어서 해보자. 강남한테는 노량진이랑 섞어서 해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섞어가지고 아예 이제 새로 보는 선생님들끼리 면접관 해보고 답안을 새로 보는 선생님들도 해보고 처음 본 선생님들한테 들리는 새로운 피드백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걸 또 얻어가시고 만약에 그 선생님들을 칭찬한다 그럼 또 내가 잘하고 있구나. 선생님은 진짜 잘하시네요. 뭐 이런 얘기를 또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얻어갈 건 정말 다 얻어가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유용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1차 결과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아서 많이 두근두근되고 많이 떨리시겠지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떨어질 것 같다 공부 안 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잘 준비해서 2차도 잘 치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다양하게 준비할 만한 영상이 있으면 이렇게 영상을 또 마련을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될 거고요. 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